안녕하세요. 40대 주부이자 워킹맘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도 크고 포부도 커서 제가 이른 나이부터 성공할 줄 알았죠. 저는 30대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20대에는 저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이리저리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실패를 맛보고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취직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 취직을 하였어요. 다행히 계약직이었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취직할 거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기로 했어. 조금 돈 좀 모으고 다시 시작해야지. 무슨? 그냥 안전하게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이리저리 일 버리지 말고 회사나 다니다 시집가. 엄마 소원이야, 어? 안 돼. 나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지켜봐줘, 엄마. 그래도 엄마 소원대로 취직하니까 좀 낫지? 일단 일도 열심히 해야지. 결국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회사에 들어가며 차곡차곡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할 무렵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저의 긴 꿈을 응원해주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라면 믿고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 싶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팀장이었고 저는 임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일은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크게 저에겐 와닿진 않았어요. 언젠간 전 제 꿈을 이룰 거니까요.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이런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알았죠. 남편에겐 3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남편이 맏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저희가 제일 늦게 하게 되었죠. 처음 인사 가는 날 약간 쎄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제 예상과 들어맞았습니다. 동서들은 시집 온 지 꽤 되어서 이 집안의 터줏대감과도 같았죠. 오히려 시부모님보다도 동서들의 입김이 더 센 듯한 느낌이었죠. 조금 놀랐어요. 남편은 착한 재수씨들이라고 했지만 제 눈엔 그렇지 않았죠. 저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묘히 저를 건드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예요.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아, 아주버님이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저는 둘째고요. 이 친구는 셋째예요. 잘 지내봐요. 어머, 의외인걸요? 아주버님 의외의 안목이시네. 은근 외모만이 보시느라 장가 늦게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유, 어서 와요. 너무 고운네. 우리 아들이 늦은 장가라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희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해야죠. 아주버님이 말씀 안 하셨죠? 제 친구가 그렇게 아주버님 쫓아다녔는데 그 친구 거절하고 선택한 게 형님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형님이 너무 궁금했던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근데 아주버님 진짜 의외다. 다행히 어머님이 좋은 말을 해주셔서 다행이었지만 동서들은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억지로 꾹꾹 참느라 혼이 났죠. 제 면전에 대고 둘이서 키득키득 하는데 첫 만남부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이 집은 규일이 개판이구나 라고 느꼈고요. 성격 같아선 또박또박 맞대답하는 저지만 첫 만남이라 그날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죠. 그 후 동서들은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도
저에게 면박을 주었죠.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치게 되었어요. 왜냐면 결혼식이었거든요. 어머, 형님이 고르신 드레스, 이거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만 어깨 가리는 걸로 하시지. 원래 이렇게 어깨 드러내는 드레스는 어깨 좁은 사람들이나 어울리는 건데. 형님 같은 덩치에는 좀 안 어울려요. 안 그래, 동서? 어머, 그러게요. 여기 둘째 형님이 패션 전공이시잖아요. 좀 물어보시지. 어쨌든 뭐 고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왜? 우리 남편은 이게 제일 예쁘다고 하던데 내가 어깨가 좁아서 일부러 얼굴 작아 보이려고 넓어 보이는 거 선택한 거야. 성공이네. 그래도 우리 형님 걱정돼서 그런 건데 혹시 뭐 기분 나쁘셨어요? 결혼식인데 웃어야죠. 안 그래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고마워. 걱정해줘서.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나? 어쨌든 축하해줘서 고마워. 동서들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으며 고가운 웃음을 날렸으니까요. 그날은 이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했어요. 동서들의 기분 나쁜 소리만 아니었어도 완벽한 결혼식이 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제 드레스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조금 기분은 망쳤죠.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했고 앞으로 조금만 더 일해서 내 사업체를 꾸리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신혼여행에서도 제 남편에게 꼭 주입을 시켜놓았죠. 남편도 저의 꿈을 응원해주는 멋진 남편이었어요. 시집가기 잘했다 생각했죠. 난 회사 딱 3년 봐. 회사 3년 다니고 이제 내가 했던 장사 다시 시작할 거야. 자기도 응원해 줄 거지? 이제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당연하지. 결혼 전에도 알았잖아. 당연히 너 응원해. 그리고 잘 될 거고.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어려운 거 있으면 부탁해.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응원만 해줘도 나는 너무 좋아. 자기랑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릴 것만 같아서 기분 좋네. 아, 맞다. 근데 둘째 동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녔다며? 왜 말 안 했어, 어? 그때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궁금하네? 아, 내 스타일 아니었어. 그리고 이미 그땐 너한테 마음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은근 동서는 그 친구가 자기 짝이 됐으면 바라는 것 같던데? 하여튼 뭔가 기분 나빠 동서들.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당신이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어.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내가 네가 좋은데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하여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다행히 남편은 그 동서 친구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고 자기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저를 감동시켰죠. 정말 이 남자라면 쭉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 친구 문제는 별다른 이슈 없이 넘어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저희 계획과 저와 남편의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들의 얼굴을 봐야 해서 착잡했지만 내가 오래 겪은 게 아니니 그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과 남편, 형제들이 절 맞이해 주었죠. 어머, 형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주버님도 얼굴이 피셨네요. 보기 좋으셔라. 고마워. 아, 동서들 선물 사왔는데. 신중히 고른 건데 동서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얼른 열어봐. 그래도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다. 동서들의 선물을 주니 동서들은 아주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어댔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지만 금세 동서들은 선물을 열어보더니 입술을 삐쭉삐쭉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사온 사람 성의도 신경 안 쓰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동서들은 인성이 글렀다고 생각했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니까 드디어 말을 멈추었죠. 저조차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 선물. 아, 향수네요? 저 이 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 다른 동서 거랑 똑같은 거네? 아휴, 우리 형님, 센스는 좀 떨어지네요? 어머, 그러게. 우리 둘째 형님 여행 갔을 때는 스카프에 얼마나 멋진 거 사다 줬는데 겨우 향수? 우리 형님 돈 너무 아낀다. 어? 아, 난 생각해서 사온 건데 이게 겨우 향수가 될 줄은 몰랐네. 동서들 취향 알았으니 다음번엔 스카프 같은 걸로 알아볼게. 아니에요. 뭐 맘에 우러나야지. 억지로 떠먹어서 하는 건 됐네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나와서 식사하세요, 형님. 그래도 그네가 생각해서 사다 준 건데 너희도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너네도 참. 세아가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동서들 취향을 미리 간파했어야 했는데 까다롭네요. 어머님 건 이거예요. 니트 어떠세요? 어머, 너무 예쁘구나. 그네가 안목이 있어. 이렇게 선물 고르는 게 센스가 있어. 고맙다. 잘 입을게. 아유, 색도 고와라. 에이, 그렇게 센스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요, 형님? 어머님이라도 마음에 들어해서 그나마 하나는 건졌다. 이 느낌이랄까요? 아, 회사는 언제부터 출근이에요? 계약직 휴가도 주고 너무 좋다. 요샌 다 주지, 연차도. 아니, 그리고 말끝마다 계약직 소리 좀 그만해, 동서. 요즘 세상에 그냥 먹고 살고 남에게 떳떳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계약직 거려. 좀 거슬리네. 말조심 좀 해줄래? 작은 동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약간 대화에 날이 서 있는 느낌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하지만 지기만 하는 성격도 아니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일에 떳떳했기 때문에 동서들에게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자체가 유치한 걸 알면서 말이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는지라 동서 속을 긁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죠. 사람 긁는 일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참 대단한 동서들이라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는 패션 전공이라고 그러던데 딱 보니까 내 눈엔 보기에는 동서는 패션 전공한 사람치고는 그렇게 막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네. 하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알겠지? 어머, 형님이 우리 둘째 형님 옷 입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아, 어쨌든 뭐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형님. 우리 잘 지내봐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볼수록 아주버님이 너무 의외야. 우리 아주버님은 결혼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쁘고 잘 나가는 제 친구들이나 형님 친구들 소개해준다고 해도 됐다고 매번 그러시더니. 역시 짝이 다 있나 봐요. 그게 형님이고. 아, 그래? 그러게 운명은 따로 있나 보네. 희수 씨가 인기가 많았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해줘서. 그러게요. 형님이랑 뭔가 안 어울리면서도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지내봐요, 형님. 아,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랑 작은 동서는 좀 회사에서 맡은 책임도 크고 일하는 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집안의 대소사 같은 거는
형님이 아무래도 큰형님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혼자 하는 것도 무리이실 테니. 아니다. 다들 바쁠 텐데 괜찮아. 그냥 아직까지 나 혼자 할 만하니까 이런 거 일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알겠지? 화려하지 않다는 말에 약간 경직되는 동서 얼굴이었지만 금세 알겠다고 하곤 웃어 보였죠. 그리고 대놓고 저보고 모든 시댁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어머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마음은 편했어요. 물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일은 하겠지만 동서들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 얄미웠거든요. 근형님이 누군지 걸려만 봐라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부담스러웠어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열심히 저대로 일을 하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시댁에서 행사가 있지 않는 날에는 동서들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면서부터 주말마다 시댁에 가 어머님 상황을 살피고 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려야 했죠. 이 일이 본격적인 동서들과의 트러블의 시작이었어요. 이번 주는 내가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길게. 동서들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맡아줘. 내가 그냥 2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힘들어 하시고. 아니, 형님. 저희는 바쁘다니까요. 가끔 주말에 회사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주말마다 가냐고요. 형님이 가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형님은 계약직이니까 뭐 주말에 안 가겠죠. 하지만 저희는 회사 직책이 있기 때문에 주말 출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우, 진짜. 이래서 좀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뭘 알겠어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매번 주말마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주씩만 맡아서 식사나 챙겨드리자는 게 큰 잘못이야? 동서들 너무한다. 어머니 건강하실 때는 그렇게 살살거리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저흰 그렇게 일하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하여튼 못해요. 이기적인 동서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한 달에 한 번도 못한다는 동서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어쩜 그리 이기적인지. 계속되는 말다툼에 지쳐서 결국은 주말마다 어머님 아버님 챙겨드리는 것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둘 다 억지로는 절대 안 한다는 말에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철저히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겠기에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주말마다 와서 살림을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는지 넌지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넌지시 던진 말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죠. 주말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안 와도 된다니까.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엔 좀 쉬지 그래. 몸도 안 좋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말엔 제가 시간이 많이 나니까 제가 와서 좀 도와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네한테 너 사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네? 아니에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꼭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너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냐? 고맙기도 하고.
어머님은 한사코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모든 걸 제 힘으로 일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었죠. 그리고 더더욱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무려 3년을 어머님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와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어머님은 그 사이 돌아가셨죠. 어머님은 주말마다 오는 저에게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병간호를 했지만 어머님께 제 꿈을 응원받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 손으로 마지막까지 어머님 밥을 해드렸다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 날 곱게 단장을 하고 온 동서들이 얼마나 얄밉던지 생전 괜찮을 때는 방문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잔뜩 꾸미고 온 동서들이 얄미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길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서들은 그런저를 또 갈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얄밉던지. 어머, 형님 좀 편하겠어요, 이제. 주말마다 안 가도 되고, 안 그래요? 뭐 아버님이야. 아줌마 하나 붙여놓고 밥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병간호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진짜 형님도 대단해.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요? 아유. 동서는 누가 알아달라고 병간호 하니?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건데. 그리고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속 좀 그만 긁어.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고마워해야지. 여기까지 와서도 난 척은. 아유 진짜. 인성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난척이라뇨. 둘째 형님 잘난 건 알아줘야죠.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됐죠?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그동안 생색내면서 병간호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형님 말대로 어머님 가시는 길 조용히 하자고요. 뭐? 너네들이 사람이니? 이제서야 얼굴 한번 비추면서 그동안 어머님네 코빼기도 안 비춰놓곤. 됐다, 말을 말자. 기가 막혔습니다. 3년간 명절 외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저보고 고생도 사서 했다. 이제 안 가도 돼서 좋으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인가 싶었죠. 일단 장례식이라서 참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가시는 길 좋게 배웅해드리고 돌아섰는데 어머님이 저에게만 편지를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동서들 모르게. 그 내용이 얼마나 슬픈지 펑펑 울었어요.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님 딴에는 너무 고마웠나 보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거기엔 제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돈이 필요하면 장롱 앞 통장 하나 두었으니 이걸로 사업 미천에 써라 하면서 주셨죠. 어머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어머님의 용기에 힘입어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남겨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제 힘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만 말하였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거야. 그래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길이 없으셔서 준 거니? 잘 받아둬. 안 받지 말고. 엄마가 생전에 너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거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라도 너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받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나도 내일 열심히 이제 해나가야겠어. 그래도 돈은 안 건들래. 어머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해야지. 내 힘으로 꼭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그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도 응원 많이 해주신 분이야. 잘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고
어머님 마음에 보답하는 의미로라도 이 약 물고 해내야겠어. 자기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줘서 나 열심히 잘 해나가 볼게. 전 어머님이 남겨준 믿음의 힘을 얻어 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접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힘들었고 평일에 회사를 갔다가 밤에 이렇게 제 사업을 운영하였죠.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저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했기에 회사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제 사업이 빛을 발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리저리 제 회사를 찾아주는 거래처들이 늘어났고 점점 회사는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하루였죠.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홈쇼핑에 제 제품이 나오는 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 값진 눈물이요. 저만의 상품을 만들고 이 방송을 어머님이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의 호출이 있었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버님은 저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동서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날이라며 저희를 다 불러 축하 파티를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네 동서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내가 오랜만에 너희를 초대해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그네도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럼요. 아버님, 그럼 제가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좀 쉬고 계세요. 이따 오후쯤 바로 들릴게요. 아니야. 천천히 오렴. 아줌마 불렀으니까 음식 준비는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와서 축하만 해줘 그냥. 힘들게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니? 에이 아버님, 그래도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말동무 해드리면 좋죠. 일찍 갈게요. 오랜만에 저도 아버님도 뵙고 싶기도 하고. 전 일을 마치고 시장을 보고 최선을 다해 동서들의 진급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물론 동서들이 마냥 예쁜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가족이니 미운 것은 버리고 축하할 건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 사업에 대해 오픈할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도 묵은 앙금을 털어내 보자라고 생각한 파티였어요. 아버님이 주최하신 거였지만 그래도 내심 이렇게 동서들이랑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죠. 제가 맞이이기도 하니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동서들은 아직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며 저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서로 물어뜯는 건 없지 않을까 해서 좋은 마음으로 요리도 하고 동서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는 건 똑같았어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너희와는 인연 끝이다 라고 말이죠. 동서들 왔어? 축하해. 진급했다며? 가뜩이나 능력도 넘치는데 더도 진급하니까 너무 잘됐다. 수고했어. 너무 축하해. 네, 형님 와 계셨네요. 감사해요. 무기계약직 형님한테 축하받아도 되나 싶네. 그래도 축하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러게요. 형님 감사드려요. 저희만 잘 나가서 어떡해요. 괜스레 죄송하네. 아직 잘 다니시고 계시죠? 그래도 무기계약직이면 영원히 잘 낼 일은 없다고 하던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직급 달면 책임감만 있고 안 좋아요. 내 걱정은 안 해줘도 돼. 동서들이 걱정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 맞다. 나도 축하받을 일 있는데 축하해 줄래? 그 전에 저랑 막내 동서랑 상의 좀 했는데 여기 명함 먼저 받으시고 좀 회사에서도 급이 있는데 집에서도 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직위순으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와서 이런 일은 좀 그래요. 맞아요. 임시직인 무기계약직 형님이 부엌대기 해야죠. 안 그래요? 형님도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주 형님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대소사는 이제 형님이 책임져야죠.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우리 형님. 순간 꼭지가 돌았죠. 어이가 없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날 또 엿먹이는구나 싶었죠. 자기들끼리 오면서 또 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 발언을 할까 궁리하며 왔다는 사실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날렸습니다.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지갑에서 저의 비밀 명함을 던지며 말했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자, 이건 내 새로운 명함. 나도 축하받을 일 있다고 했지? 나 소임보석 대표 됐어. 내 브랜드고 아마 소임이라고 하면 다들 들어봤지? 홈쇼핑도 많이 나오잖아. 이것들아, 빨리 가서 주방일 안 하냐? 지기대로 일하자며. 사장 위에 아무도 없잖아?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소임 대표라뇨? 아니, 우리 거래처 대표라고요? 아니, 어떻게... 형님, 아주버님 회사에 무기 계약직이잖아요. 아니, 그럼 형님이 원래 하던 일이 액세서리 디자인이었어요? 아,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 어떻게 형님이 대표일 수가 있어요? 한때는 그랬지.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고 동서처럼 디자인 전공이야. 몰랐지?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내 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사업 시작했어. 다행히 내 디자인 좋아해주는 회사들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모든 회사들이. 아, 내 회사 콘택트 해준 거 동서인 거 알지? 우리 직원이 가서 PPT 했다던데. 동서가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며? 위에 상급자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렇게 사람 깔보고 무시하더니 왜 이젠 할 말 없나 봐? 뭐하니? 둘이 거기 서서 얼른 음식 안 날라? 너희가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 직위 낮은 사람들이 무조건 부엌대기 해야 한다며? 얼른 음식 날라 이것들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눈치도 없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니? 아버님, 얼른 나오세요. 아래 것들이 다 할 거니까. 아버님은 앉아만 계세요. 저랑 같이 얘기해요. 아버님은 제가 대표가 됐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제 오랜 꿈을 어머님이 옆에서 응원해 주셨기에 아버님 또한 제 꿈을 알고 계셨거든요. 동서들의 진급 파티였지만 사실상 제가 제일 많이 축하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신이 나서 저를 축하해 주었거든요. 동서들의 표정이 얼마나 고소하던지 얼굴은 잔뜩 구겨져서 가만히 주방일만 했고요. 서로 할 말이 없는지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액세서리 브랜드이다 보니 도저히 저를 찍어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몇 년 동안 억울했던 동서들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본인들보다 잘나지 않고서야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걸 보아하니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회사가 제 거래처였기 때문에
그 회사로는 납품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동서 회사와는 거래를 끊기로 하였습니다. 거래를 끊고 나니 동서에게 바로 전화가 왔고요. 아니, 형님네랑 저희 회사랑 거래가 끊겨 있던데? 무슨 일이에요? 설마 악감정 가지고 거래 끊은 건 아니시죠? 맞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동서 회사랑 일할 급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봐줘야 할 이유도 없잖아? 동서 그렇게 내 패션에 대해 지적해놓고 내가 디자인한 액세서리 납품받고 싶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끊었어. 동서가 끊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니, 형님. 갑자기 끊으시면 제가 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다시 거래해 주셔야죠. 동서, 잘났으니까 다른 거래처 알아봐. 왜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실까? 나 바쁜 사람인 거 알잖아.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론 그렇게 사람 깔보고 무시하지 마. 어떻게 될지는 사람 일 모르는 거거든. 동서가 결혼 전부터 동서 친구 때문에 나한테 악감정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막내 동서까지 동화시켜서 나 밑바닥 취급한 거 아직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이 정도로 그냥 거래 끄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끊을게. 그리고 회사 일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전화를 끊고 얼마나 통쾌하던지 제 직원한테 듣기로는 동서는 그 거래 취소 건으로 인해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안겼고 그 덕분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이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보니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을 테니까요. 둘째 동서가 정리해고가 됐다는 사실을 막내 동서가 알게 되자 저한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 동서들의 우정이 얼마나 간사던지 웃기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만 우대하는 가족이라니. 형님, 제가 오랜만에 전화드렸죠? 아니, 이따 끝나고 제가 소불고기를 좀 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동서가 왜? 둘째 동서네나 가져다 줘. 둘이 절친 아니었어? 됐어, 난 괜찮아. LA 갈비면 모를까. 불고기는 별론데? 아, LA 갈비요? 아, 그럼 제가 내일 그거 해다 드릴까요? 이왕이면 형님이랑 얘기도 하고 내일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집 앞에 경비실에 두고 가. 아, 그리고 아버님도 좀 가져다 드리고 나한테 해줄 생각 말고 아버님한테 가져다 드려. 아, 그럼요. 아버님도 가져다 드릴 거예요. 아, 이왕이면 형님 보고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제가 죄송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와서? 갑자기? 놀랍네. 됐어, 괜찮으니까 그냥 경비실에 맡겨줘.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통쾌했죠. 그리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계약직 사원이었을 땐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살랑살랑 대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그리고 사람은 성공해야겠다고 느꼈죠.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요. 동서들이랑 마주치지도 않고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아버님한테 할 도리를 하고 동서네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동서들이 아버님을 통해 제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아버님도 동서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보고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진 않더군요. 어머님이 저에게 용기를 준 덕분인지 제 사업은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꿈꿔왔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직급 때문에 차별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동기 삼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의 맛이 짜릿하기도 하더라고요.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무엇이든 악착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요리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비굴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거라는 열망으로 버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모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이었죠. 때가 좋았는지 처음 연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나이는 어린데 손맛이 좋다, 아주 야무지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인지 이모님들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요즘에서야 셰프니 요리 경연대회고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제가 느끼고 깨달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맛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다 재료 손질해서 그날그날 직접 만드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음식 솜씨가 훌륭한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딸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은 저까지 가난한데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말리셨지만 항상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올 수 있었고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뒤따랐던 순간들이었는데 내 가정을 꾸리고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행복하던지.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흙수저였기에 어린 나이부터 택시를 몰며 생활비를 벌어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그러다 그의 자상한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가 한참 잘 되고 있던 터라 남편은 택시 일을 그만두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던 나날이었죠. 가게 이모님들은 장난으로 서방 너무 믿지 마라. 네가 다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웃어 넘겼고요. 마무리는 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어. 힘들 텐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여보. 가게는 나한테 맡겨. 에이, 그래도 혼자 마무리하기 힘들 텐데 같이 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주방 마무리는 좀 도와주다 갈게.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 이 가녀린 몸으로. 아이고, 신랑 있으니까 이건 좋네. 누가 날 아껴주나 했더니 당신이 내 몸을 제일 아껴주네.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남편은 자기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며 가장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더없이 기쁜 나날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남도 못 믿는데 남편이라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저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와 오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랍시고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해서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카운터 앉아갖고 돈만 샌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에이, 이모가 좀 봐줘.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이런 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잘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본인이 좀 발로 뛰고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냐?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거야. 신랑 단속 잘해. 이모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신랑이 최고였어요. 절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몸이 힘든 만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 그래서 그를 믿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도 가게는 잘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더 번창하였어요. 덕분에 가게 외적으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사업에 감각이 있던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성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6년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자.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여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등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그 휴가 이후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니, 무슨 휴가를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빠, 얼마 만에 휴가야.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주말 할 거 없이 자그마치 16년이야. 내가 네 아빠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즐기라고 했어. 우리 딸은 엄마랑 놀면 되잖아. 그치? 아빠 벌써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연락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아. 부부가 다 그런가? 그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 못 믿으면 어느 누굴 믿고 살아? 엄마는 아빠 그리고 너 딱 둘밖에 안 믿어. 딸아이 말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갔거든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노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들뜬 마음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오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워낙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조건 믿자는 주의여서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잘 있었어? 가게는 괜찮았고? 그래도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당신 혼자 하기도 벅차잖아. 이젠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니야. 그래도 늘 혼자 하던 건데 옆에 정자 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만 잘 놀았으면 나야 됐네요. 그렇게 좋았어? 아주 싱글벙글이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대수 씨랑 태영 씨도 다 같이 간 거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끼리 간 거잖아. 그럼 대수랑 태영이도 같이 갔지. 그래도 정자 누님이 나만 하겠어.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젠 주말에 좀 쉴까 해. 아무래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더라고. 자기도 쉬면서 해. 몸 골아. 아, 그럴래? 그래.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하은이도 좀 챙겨주고.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 연락 안 된다고 하던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하은이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좋겠다. 자기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해. 남편은 본격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저까지 쉬게 되면 오로지 가게들을 남들에게 맡겨야 했기에 성격상 그러지 못했죠. 남편은 태국을 다녀와서 안 하던 골프도 끊기 시작하고 마사지도 끊고 점점 밝아졌어요. 그런 활력 있는 남편 모습이 보기는 좋았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않는 남편 덕에 얼굴 볼 수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안식년을 주는 느낌으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식당 이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사장님아, 남편 단속해야겠더라. 요새 허구한 날 핸드폰 문자만 본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릴 게 많은지?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왔잖아. 우리끼리 홀보고 계산하느라 힘들었어. 이거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슬슬 뒤 좀 밟아봐, 어?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에이, 이모. 아니야. 이모 너무 드라마만 본 거 아니야? 하은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1년 정도 안식년 주는 느낌으로 살라고 했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본인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러려니 해.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난 거야? 우리 사장님 일이 순진해서 어쩌노? 그리고 힘들면 사장님이 더 힘들지. 자기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장가 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안 그러나? 어쨌든 잘 살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당 이모들의 귀뜸이 의심의 불씨가 피었어요.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왜 정말 연락 한번 못했을까부터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평일 오후 남편의 동창 친구가 가게를 방문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먹으러 온다 하면서 지금 오네요. 저 쌈밥 정식 하나 주세요. 간단히 밥 먹고 가야 해서. 어머, 오랜만이에요, 대수씨. 태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도 하나도 안 타셨네요? 네? 태국이요? 아휴, 요새 눈꽃 뜰 새 없어서 여행은 무슨? 주말에도 일 나가요. 아, 맞다. 철수는 어디 갔나 봐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네, 철수 씨 오늘 골프 레슨이 있어서 가게 비웠어요.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넷이 봐요. 태국을 다녀온 적 없다는 남편 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딸과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 한 번쯤은 눈 감아줄까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바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란 남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번져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하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간다고 하고 외박도 일삼았고요. 점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컸어요.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일만 했잖아.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래? 너도 좀 즐겨.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고? 나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즐겨야지. 자기 보고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외박이 말이 돼? 남자가 술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냐?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만 했는데 참.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럼 살기 싫다는 거야? 말해봐. 자기 솔직히 바람 피우지? 누구야? 누구냐고. 나 엄청 참았어. 알아? 뭐? 바람?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뭐 좀 나왔어? 참나. 그래, 바람 났다. 어쩔래? 뭐가 그리 당당해? 나랑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어?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 맨날 일에 박혀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 너랑은 달라. 그놈의 톤돈돈 하는 너랑은.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요식한 사람이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이라뇨.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래, 당신 열심히 살았던 거 알아.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리해. 그러면 눈 감아줄게. 하지만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다려줘. 정리할게. 나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할게. 어떻게 관계를 무자르듯 정리하냐?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단한 로맨스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요? 전 단칼에 그 말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장난해? 무슨 대단한 사랑이니? 못 기다려. 바로 정리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다고 했어. 하은이 봐서 참는 거야. 남편은 겨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같았거든요. 온 세상인 내 남편이 그동안 나와 살았던 세월이 숨막히는 세월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난 남편에게 뭐였는지 이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게 식구들, 그리고 내 딸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제발 바로 돌아오라는 마음에서요.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 싶었죠. 억지로 그래 한 차례 지나가는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 돼요? 우리 셋이 어디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어, 엄마는 괜찮은데. 여보, 그때 골프 약속 있어요? 없으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 오전 출근만 하고 일찍 올 거거든. 아빠 안 되면 우리 둘이 가고. 아빠 괜찮으면 셋이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괜찮아. 그럼 그날 우리 하은이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었던 곳 가면 되겠다. 그럼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 아빠처럼 돌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역시나 주말이 되자 남편은 사정이 생겼다며 손살같이 나가버렸죠. 이제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서 정말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뭐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어이없어. 그럼 엄마랑 둘이 가야지 뭐. 아빠랑 가서 셋이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게. 오늘은 우리 둘이 놀아야겠다. 하은아,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은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아싸. 아빠랑 나온 거보다 차라리 오늘 엄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주말마다 일찍 오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사주지? 하은이 안 입고 안 살 수 있어? 아, 뭐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내 데이트 신청도 받아주세요. 아셨죠? 엄마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딸아이의 철없는 소리마저 그날은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게 얼마나 다 미안하던지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늘 가서 정리를 했다며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하은이한테도 이럴 거야 정말? 아직도 정리 못했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내가 나가서 정리해줘? 아이, 정리했어. 오늘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남편의 미안하단 말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란 전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지 전보다도 더 가게에 집중했고 이모님들 또한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일했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계속되는 배 통증에 병원을 가보았어요. 단순 위염이나 장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당혹스러웠죠. 아이고, 임미령 씨?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시죠? 아유,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호자가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혹시 뭐 심각한가요? 웬만한 거에 충격 잘 안 받아요. 말씀해 주세요.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증상 없으셨나요? 이쯤 되면 통증이 꽤 심각했을 텐데 연명 치료밖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시한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요 근래 좀 통증 있는 거 말고는 제가 그럼 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렇다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치료를 해도 조금의 연장선의 치료일 뿐 의미가 없다는 말.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만을 바라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죄책감. 우리 딸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병원에선 당장 치료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어요. 저보단 제 딸아이가 걱정이 가장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전 그날 가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딸에게 못해준 생각만 나는지.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자 남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집 불을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가게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울었어? 왜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온다더니? 여보, 나 어떡해? 나 3개월 남았대. 시험부래. 이게 말이 돼? 왜 나야? 하필이면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남편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남편도 저의 눈물에 당황했는지 절 토닥여 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니? 확실한 거야? 오늘 병원 가서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 어떡해? 아니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하은이 두고 절대 못 가.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일만 하고 애 어렸을 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나 어떡해.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소름 돋게 한마디 하더군요. 전 그 눈빛 말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은이는 걱정 마. 내 딸인데 내가 잘 케어할게. 그나저나 그럼 당신 재산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슬슬 나한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오나 했죠. 사람이 최악일 때 내 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확실해졌고요. 남편은 제 편인 척하는 남의 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그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3개월만 참지 그랬니?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지. 빨리 가라고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네가 남길 재산만 50억이 넘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분명 처가 식구들 다 탐낼 건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하는 게 맞지. 어차피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다 하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위선 떨지 마. 넌 그래봤자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니?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않길래 창밖을 보니 웬 여자와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웃고 있더군요. 상간녀였어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자 상간녀에게 금세 전화를 해 집 앞에서 만났고요. 전 허탈했습니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 하은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야 했죠.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한참을 상간녀와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은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혼자 남아 상처받느니 3개월만 참자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텐 내가 얘기할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당신 마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동안 나 그냥 당신 성공의 발판이었구나.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지 애초부터? 그냥 돈 없으면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알았어? 너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편히 보내줄게. 그래, 하은이한텐 네가 말해. 그리고 잘 생각해. 너 죽으면 처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돈 달라고 달려들 텐데 하은이 내가 키울 거니까 재산 분할 잘 생각해야 해. 알겠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저런 발언을 뻔뻔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을 안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내용 같았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죠. 네, 어제 진료받던 의사입니다. 임미령 씨 맞으시죠? 아유, 죄송해요. 차트가 뒤바뀌었네요. 오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아유, 어쩌다가. 정말 죄송해요.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네? 사실인가요? 일단 바로 갈게요. 오진이면 어제가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론은 차트가 바뀌었고 저는 경미한 위험이었죠. 그때만큼은 의사가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이 느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난 느낌.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는지 전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에게 발톱을 드러낸 남편에게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은 참, 그래도 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단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제가 멀쩡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었죠. 오히려 저에겐 좋은 기회였어요. 남편을 엿먹일 기회. 이제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탈탈 털렸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걸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이혼? 참나. 너 지금 재산 나한테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하은이는 내가 키운다니까. 너 잘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은이 내가 키워. 하은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 집불해 갖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나머진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네 그 악랄한 두 얼굴 잘 봤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 네 잘난 상간녀한테, 알겠니?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은이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하루아침에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고서야? 이게 단단히 미쳤네. 나 하은이 아빠야. 알겠어? 네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은 하루 사이 제가 바뀐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그런 남편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10여 년을 살아왔는지 정말 땅을 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악마의 두 얼굴을 하고 제가 죽기만 바라는 치졸한 남자였으니까요. 소름이 돋았죠.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 하은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좀 미쳤다고 해볼까? 참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 죽을 때?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암 아니래. 그니까 시한부 아니라고. 알겠어? 오진이래.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내 명 재촉했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네 마음. 아마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겠지? 뭐? 오진이라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라니 이제? 참나,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보고 널 내다 버리라는 계시지, 안 그러니?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어. 끔찍하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줘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한 게 얼만데, 안 그래?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은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남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그 후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상간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고 빌었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기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남편이 제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끝냈죠.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빠와 이제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바람 피운 아빠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 싱글맘이 되었어요. 인생을 하루 만에 살았다 죽었다 하니 정말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던 세상,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식당 이모님들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남편은 가게에서 엄청 진상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저의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쓰고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아마도 그때 얻은 교훈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돈만 벌고 살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그리고 제 건강 살피고 즐기며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항상 제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살았네요. 그러다 문득 이곳의 사연들을 접하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전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친정 형제들도 많은 데다 그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엄마는 이미 노모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큰언니네 며칠, 작은오빠네 며칠 이렇게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살았네요.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안락한 집이 없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큰언니네 작은오빠네를 전전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게 남편입니다. 하루빨리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남자면 평생을 믿을 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많이 믿었다기보다 절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기까지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친부모님처럼요.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았던지라 그동안 제가 친정집에서 사랑을 받은 날들보다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컸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라기보다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늘 제 걱정을 먼저 하셨죠. 아이고, 네가 장하다. 우리 영식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똑 부러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영식이 어찌 됐을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항상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전 어머님, 아버님을 영식 씨 덕분에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난 네 친엄마다. 그렇게 생각해라.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것. 이쁘다 아주. 친엄마처럼 생각해. 나를 시엄마가 아니고. 늘 친정 엄마보다도 가깝게 대해주셨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남편까지 착실하면 정말 완벽한 인생이었겠지만 남편은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 철없는 망나니 그 자체였죠. 결혼을 했음에도 시부모님의 재산을 생각하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가게에는 외상을 달기 바빴고 일을 하러 나가선 행반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못 믿어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하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많았기에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친정에서는 그런 저에게 복이 터졌다고 누누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친정은 저에게 늘 도움을 청하기 일쑤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친정 형제들은 제 수중에 돈이 많은 줄 알았죠. 너는 그래도 시집 잘 간 거야. 어디 김서방 같은 사람 또 있니?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돈 걱정을 하고 살기를 해. 모시는 시부모가 까다롭기를 해. 네가 우리 형제들 중 팔자는 제일 폈다, 야. 팔자도 타고난 거라던데. 그래서 그런데 네 형부 이번에 300만 원만 있으면 딱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좀 해줄 수 없냐? 내가 너 아니고서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안 그래? 언니, 나 돈 없어.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타서 쓰는데 내가 여윳돈이 어딨어. 미안해. 도와주기 힘들겠네. 너네 형부 교도소 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이 어린애들은 어쩌라고? 너 정말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너무한다. 저에게 말하면 돈이 나올 줄 아는 친정. 너무 지겨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크게 돈사고를 치신 형부 때문에 애원하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외면하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저 역시도 마음이 답답했죠. 이런 얘기를 신랑한테 의논하자니 남편은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없는 남자였고요. 그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이었기에 얘기했어요. 둘째 언니가 급하게 3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형부가 큰 사고 치셨나 봐. 자기 돈 없지?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 집은 하여간 뭐 도움 주는 건 없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폐라고 했어?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그냥 필요하니까 좀 꺼달라는 건데 남도 꺼주면서 가족인데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가족? 너네 가족이 가족이냐? 잘린 식구 주렁주렁. 그때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하지만 않았어도. 아유, 내 화근이다. 남편은 역시나 돈이 없다고 하였어요.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바랬던 건데 역시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중단했죠.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에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둘째 언니네 집이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웃지도 않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디서 300을 융통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제 근심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기,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어둡다. 혹시 뭐 나한테 할 얘기는 없고?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 보렴, 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좀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게 했죠?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닌데 뭐. 얼른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냐?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어? 절대 어머님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믿을 곳 없는데 시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안아주시곤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흔쾌히 주셨어요. 전 그 돈을 받고 엉엉 울었네요. 어머님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가족이니까 어머님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의 바다 같은 깊은 심성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평생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곁을 많이 내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짐했어요. 300이면 되냐? 혹시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숨기지 말고 말해. 알겠지? 엄마 속상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어. 우리 영식이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딱 지밖에 모르거든. 누가 저 꼴 보고 살겠냐? 안 그러냐? 그나마 네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거동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요양원으로 모시자니 제 마음이 찝찝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병간호를 시작하였고요. 어머님은 간병인을 모시자고 하였지만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 가시는 동안 제가 지극히 모시고 싶었네요. 전 그렇게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안 좋아지셨는데 치매까지 온 아버님을 케어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정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그렇게 병간호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남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어젠 왜 안 들어왔어? 요즘 외박이 잦은 거 아니야?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쩜 그리 밖으로만 나돌아? 내 말이 틀려? 짱알짱알 대지 마라. 네가 남자들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남자가 뭐라도 해야지. 집에 재산이 있겠다. 돈 대줄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왈가왈부하지 말고 돈 대줄 거 아니면. 무슨 말이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는 내가 알아야지. 자기 돈 날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무리 어머님이 돈을 다 대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 하나인데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아버님 몸도 안 좋으셔. 너보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더 잘 챙겨 알아? 그래봤자 네가 며느리지 뭐 별거 있냐? 넌 남이야. 그냥 집에서 아버지나 잘 모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 뭐 볼 거 있다고 결혼을 하다니.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넌 진짜 바로 이혼감이야. 알아?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늘 무시하였죠. 항상 바깥 생활을 중시하던 남편이었기에 아버님이 아프셔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저는 남편이 밖으로 돌았지만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미안해 하셨지만 그동안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 손에서 눈을 감으셨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큼 슬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또 한 번 고마워하셨고요. 고맙다 애미야. 네가 잘 모셔준 덕분에 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다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있었으면 그 차가운 데서 가족들도 다 못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신 순간까지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걸요. 이제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그리고 멋진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시어머니는 몸조리조차도 친정 어머니만큼 해주셨네요. 덕분에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는 확실하게 하였죠. 아이를 낳아 이제 남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역시나 아이가 있어도 남편은 밖으로 나돌았어요. 이젠 사업뿐만 아니라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엔 술 냄새에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묻혀놓는 일도 허다했죠.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많이 참았지만 이젠 한 아이 아빠,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그쳤고 저의 그런 모습에 남편은 더 밖으로 돌았죠. 이 화장품 묻은 옷 뭐야? 하다하다 바람도 피우니? 아니 여자가 없을 수 없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다니는데 안 그래?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뭐?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민철이도 있잖아. 당신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언제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실 것 같아? 정말 재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써대는 돈은 많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애가 뭘 배우겠어? 이게 진짜 선 넘네?
오갈 데도 없는 거 불쌍해서 얼굴 하나 믿고 결혼해줬더니 나를 훈계해 네가? 뭐?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니? 여태껏 너랑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말고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결혼해서 집에서 최대한 당신 내조에 어머님, 아버님 최대한으로 모셨고 아이도 낳았어. 이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말도 못해? 말을 말자. 무식한 너랑은. 솔직히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너를 보면 영감도 안 떠오르고. 사업가는 영감이 생명인데. 남편에게 상처받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절 달래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든 것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였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투정을 부렸고요.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머니뿐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네 속만 썩이니 원. 참 내가 너 볼 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무슨... 제가 부족한 탓이죠. 그냥 민철이도 태어났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매번 저렇게 실속 없이 돌아다니고 술만 먹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요즘엔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말 할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숨 쉴 공간이 없어서요. 어머님도 누구보다 속상하실 텐데 어머님마저 안 계셨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철저히 시어머니와 둘이 의지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무색하게 잘 자라주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손주 보는 낙에 살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기대는 저버린 채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 조금의 기대도 없어졌을 즈음 저도 조금씩 자립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저에게 무엇이든 지원해 주시고 싶다 하였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평생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저지만 아무 일도 없이 돈만 축내는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있는 솜씨라곤 반찬 만드는 솜씨였기에 자신 있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조그만 신도시 아파트 근처에서 열었던 반찬 가게였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었어요.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이젠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20만 원만 주라. 엄마가 요새 돈을 안 줘. 요새 가게 장사 잘 된다며?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렇지. 여기서 빼간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돈을 달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애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늘 민철이나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아빠 노릇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우리 엄마가 차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이지. 나 이제 외동 아들인 거 몰라? 네가 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누리고 살 수나 있겠냐? 서방복은 없어도 돈복은 있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도 하여간 아들 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완전 남의 며느리한테 가게 하나 떡 차려주고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엄마지만 성격 하여간 유벌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민철이랑 밥 먹는다고 하니까 주는 거야. 20만 원 여기. 밥 먹고 영수증 가져와. 당신 못 믿는 거 알지?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어머님 은근 당차 보이셔도 이젠 많이 늙으셨어. 알아?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오늘 웬일인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밥을 먹는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설마 아이 얘기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할까 싶어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남편 차에 어떤 한 여성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제 남편의 바람에는 면역이 들었다 싶었는데 막상 또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 박복한 팔자구나. 남들은 시댁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한평생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자책했네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고요. 아까 여자랑 가게 앞에 지나가던데 안 걸릴 줄 알았어? 진짜 지겹다 당신 봐라. 민철이 데리고 저녁 먹는다며. 아들을 팔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진지한 관계야. 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좀 기다렸어. 어차피 너랑 나랑 의무적으로 산 지 오래잖아. 안 그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어차피 너 이제 가게도 하고 있고 민철이 데리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진짜 뻔뻔하다. 바람은 당신이 펴놓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못해. 민철이는 생각은 안 해? 쨍그랑 저의 그 말을 방 너머 듣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죠. 매번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하게 이혼 얘기는 오가지 않았기에 어머님도 그러려니 하셨지만 실제로 이혼 얘기가 오가니 어머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셨죠. 애비, 뭔 말이냐? 너 지금 민철 애미 보고 이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게 있어? 어? 애미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나랑 네 아빠 모셔. 네 아빠 평수발 다 들고 이제서야 민철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매일 반찬 냄새 맡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배로 나왔지만 네가 사람이냐? 어? 아, 엄마. 아들은 좋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뭐? 행복?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집을 나가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혼은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언제쯤 정신 차릴래? 어? 이제 이 아빠 돼가지고, 아유.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는 놀란 나머지 얼른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어머님 연세도 있고 하셔서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모신 뒤 이렇게 쓰러지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하염없이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어머니한테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평생 이 집에 시집와서 몸바쳐 시합의 병간호해. 나 모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욕심에 너를 붙잡아만 뒀어. 평생 철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속상했지?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휴.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몸져 누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젠 집에 그 상간녀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인근의 말에 들리기로는 민철 아빠가 요새 어느 외간 여자랑 그렇게 쏘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펜트하우스도 보러 다니는 둥 아주 신이 났다는 거였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네요. 자기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워있는데 연애에 사치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니다뇨. 정말 괘씸했습니다. 평생 나에게 행복이란 걸 안겨주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만 하였죠. 하지만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참는 거와는 무색하게 점점 도를 넘더군요. 대놓고 저에게 나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엄마 저렇게 됐는데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있겠냐? 너 하나 끔찍이 여기시는 엄마인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난 너랑 살 이유 없어. 알아? 엄마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너 살 길 알아서 나가 찾아. 설마 우리 집 재산 다 많은 건 아니지? 미친놈. 네가 인간이니? 너네 엄마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고도 네가 민철이 아빠야? 민철이 핑계 좀 대지 마. 그 핑계 대서 어쨌든 이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너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너랑 똑같은 놈으로 보이니? 이 인간 말종아? 어머님만 아니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뒀어.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인지 누워 계신 어머님이 불쌍했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망나니 짓을 보면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어요. 자식복도 지질이 없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그 상간녀와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보았죠. 한순간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그 바람이 우리 집의 대혼란을 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고 더 이상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너무 노쇠해진 탓인지 예전의 기량도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혼 도장 찍으라니까. 어차피 엄마 곧이야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알아서 찍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버틴겨? 그 반찬 가게라도 지키고 싶으면 도장 찍어. 그리고 민철이도 네가 키우던지. 어차피 헐몸이어야 새 출발하기도 편하지. 뻔뻔하긴 짝이 없는 놈.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뻔뻔하게 꺼내지 마. 평생 불륜남녀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젠 진짜 너랑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우리 예쁜이랑 살 집도 알아봤어 이미.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어차피 이 집에서 누렸던 것들 다 우리 엄마 덕에 누리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몸만 나가.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전하의 배은망덕한 놈. 한평생 언제 정신 차리려나 했는데 이젠 너한텐 기대도 없다.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제는 좀 철들었나? 기다린 세월만 한평생이다. 내가 죽어서도 애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네가 사람이야? 아, 엄마는 빠져요. 남한테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엄마 자식이지. 얘가 엄마 딸이야? 내가 얘랑 살기 싫다고.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 거라고. 남편은 이 말만은 내뱉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죠. 그리고 어머닌 무슨 결심을 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 계속 반찬 가게를 나가며 어머님의 병간호를 병행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님이 모든 친척분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꼭 이 자리에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전 일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상간녀도 와 있었고요. 기가 막혔네요. 이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여자가 본인의 여자인 것처럼 공표하려고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우리 오빠가 말했다고 하던데. 이제 주인은 나라고. 저 오빠랑 같이 살 집도 알아봤어요. 얘기 들으셨죠, 형님?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예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하나? 뭐? 형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유부남 꼬셔 죄책감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겠지. 안 그래? 끼리끼리라고. 김영식이랑 너 아주 잘 어울려. 한 쌍의 원한 같았고. 언젠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나 보자고. 친척들은 웅성웅성 그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저를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아주 정말 별 광경이었죠. 전 혹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 아들을 방으로 올려보낸 뒤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입을 떼셨죠.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울 만한 이야기였네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유언장만 남길 수도 있었으나 꼭 맨정신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언이라뇨.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으신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어요? 넌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엄마. 이왕 물려주기로 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려줘요.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면 좋잖아. 안 그래요? 이제서야 우리 엄마가 내 말뜻을 잘 알아들으셨네.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제 잘 모실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넙죽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언젠가 이혼은 해야겠지만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저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의 사랑을 평생 받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그것이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요.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밖에 못 키운 다 내 불찰이다. 그저 오냐 오냐. 언젠간 철들겠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한 게 벌써 51년이니. 다 내 죄가 커서 그렇다. 애미야,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건물 땅 할 거 없이 모든 현금 재산 70억을 우리 민철이랑 애미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고 너랑 저 환양녀는 당장 나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으세요. 김영식은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오로지 내 자식은 며느리 이순이와 김민철이에요. 모든 재산은 민철이랑 애미한테로 갈 거고요. 이미 변호사 통해 공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친척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우악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재상상속 다 오빠가 받는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그지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의 뺨을 날리는 상간녀. 보고 있는데 어찌나 우습고 속이 시원하던지 악역들의 말로였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예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한평생 아들보다도 저를 더 위해주셨던 어머니. 정말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노막 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판남한테 재산을 줘? 난 속았어. 오빠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내 인생 책임져. 다음 달에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거지랑 어떻게 결혼을 해? 닥쳐라.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주 내 재산 탕진할 생각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한평생 민철어미한테 봉양받고 살았다. 네 아비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민철애미가 걷었어, 알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나가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보다 저를 꼭 안아주셨네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가야. 내가 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아들 교육 잘못 시켜 평생을 마음 아파 지냈지?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나 네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을까 늘 걱정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애미야. 그리고 우리 민철이 예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받은 건 저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전 어머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와 뜨거운 포옹을 끝내고 전 다시 반찬 가게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임종을 맞이했네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울긴 울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때문에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더 이상은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00% 남편 쪽 가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되었네요.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채 친척집을 전전한다고 말이죠. 하나 있는 아들도 평생 엄마 고생시킨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도 애아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완전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 하고 있던 반찬 가게가 더 잘 돼서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예요. 한평생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평생을 시부모님 사랑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더욱더 그립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